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영남이공대학교 수학기 자동차과에 지금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임영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제 이세진 교수님과 그리고 보직을 맡고 계시는 교수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즉 앞에 이제 강연해 주신 배철희 박사님이 저도 똑같습니다. 학부를 공주대학교에서 나오고, 그리고 석박도 공주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직에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으로서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로운데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은, 대학원 진학 특강에 대한 한마디로 미래 지도자들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왔고요. 그래서 오늘 드릴 내용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본인이 바라보는 방향이 굉장히 나이스하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혹시 포인터? 음.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배철희 박사님이 너무 그 대학원 진학까지의 내용들을 인생사를 잘 풀어주셔가지고, 저는 조금 쉽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여기 혹시 대학원생 계신가요? 대학원생? 세 분? 오케이. 등 떠밀려 온 거 아니죠? 혹시, 나 4학년이다. 학부 4학년. 좀 계시고. 그리고, 네. 그리고 3학년. 비슷비슷하네. 3학년 조금 적고. 2학년이 있습니까? 혹시 1, 2학년이다. 나는 1, 2학년. 아이고, 네, 맞네요. 좋습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9월 달이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텐데, 지금은 그 대학원이 아니고, 대학교에 이제 진학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기간입니다. 지금 수시 1차 기간인데, 제가 항상 늘 물어봅니다. 뭘 하고 싶은지. 근데 저 때는, 그거를 몰랐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계신 이제 교수님들이 계시지만, 교수님들이 내가 뭘 하고 살지 왜 물어보지? 저는 이러고 살았거든요. 나만 취업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살았는데, 다 졸업하고 나서 애들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보니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쉽게 좀 풀어가고자 하니 여러분들 들으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 현재 영남이공대학교 스마트 자동차과의 조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09년도에 저는 여기에 입학을 해가지고 2022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졸업을 했고요. 학위를 받자마자 이제 학교에 임용이 돼가지고 제가 지역이 지금 대구에 있는데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서는 이제 학과에서 초빙 교수 사업을 담당하는 전담한 교수로 있었고 현재는 이제 전임 교원이 돼가지고 학생들을 항상 늘 상담을 해주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을 올라올 때 거기에 이제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연구했던 분야는 이제 엔진, 쉽게 말해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동차 엔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뒤에 있으니까 조금 자세히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학과를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기관 소개라고 해서 배철희 박사님은 멋있는 연구하시는 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사실 직접적인 연구보다는 인력 양성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처럼 2년제 학생들도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요. 쉬어가기로 해서 저희 학과 영상을 좀 준비해봤거든요.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같이.
창업하고 협력 세대와 함께 교육부가 선정한 특성화합니다. 한여부가 지정한 전문 교육기관이라는 경제적인 바탕으로 기존 자동차 기술자를 양성하고 있지. 거기다 아시아 최초 베스트 서비스 센터 대학 교수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1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 전문대학 지원 사업 미래 자동차 분야 선도 산업통상 사업부가 주관하는 전력기관차 EBS 핵심 산업 육성사업 산여대학 선도 등 미래 자동차 인력 양성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유일한 과라고 현장 실무 교육을 중심으로 한 실험 실습 교육으로 산업 현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중견 자동차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어.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등 국내외 불지의 자동차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으로 취업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내일의 정보 기술이니 합니다. 스가 다르다. 영대 미국대학교 스마트기 자동차 저희 종교들인데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먼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현재 그 2년제 전문대학교입니다. 그래서 4년제로 연계로 해가지고 하는 학과도 있고요.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2년만 하고 나가기 때문에 전문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있는 학교의 정원 수는, 학생 수는, 총 학생 수는 한 5천 명 정도 되는 규모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시내권에 있고, 아주 지리적으로도 괜찮은 곳에 있는 학교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여드릴 내용들은 저희 학과에서 이제 뭘 하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대학원을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 연구를 평생 하고 살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학교라는 곳을 가보고 나니까 물론 연구라는 것도 하지만 대부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훨씬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의 이제 10가지 자랑을 제가 늘 이제 고등학생들 만나면 이거 얘기하고 다니는데 뭐 쉽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1번부터 이제 4번까지는 저희가 학생들을 기르기 위한, 가르치기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교수님들이 각자 개인 사업을 하시지만 학과 전체에서 이거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매년 약 15억에서 한 20억 정도 저희가 과제를 수주를 해서 인력 양성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 와야 되잖아요. 학과에 와야 되는데 그 학생들을 유입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좀 준비시키기 위해서 교수님들도 인스트럭터 입장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 전문적인 내용들을 기관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쉽게 말하면 현대자동차 연구소나 뭐 이런 데랑 컨택을 해가지고 진행도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그 과제 수행 안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곳에서 연수를 받으면서 이렇게 교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사업에 대한 내용들인데 사업은 저희 학과는 지금 올해 크게 이제 큰 것들을 4가지 하고 있고 제일 굵직굵직한 거는 이제 2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현재 있는 재직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만 되면 산업체에 있는 분들이 학교로 들어와가지고 저희에게 이제 전기 자동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부터 전기 자동차, 전기 배터리까지 단계별로 밟아가면서 교육을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4년제와 다르게 2년제다 보니까 지역 산업체와 연관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제 들어오셔서 교육을 받고 이수를 하고 나가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학과 내부에 있는 이제 모빌리티 지원 센터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모빌리티 지원 센터가 바로 이제 그 인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얼만큼 이수를 했는지 관리하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에서 하는 사업들, 인력 양성 사업을 모아가지고 사업비로 이제 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을 해주고 특히 학교 중심적인 것이 아닌 이제 지자체 하는 관 그리고 산업체와 연구소와 같이 커뮤니케이션하고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이렇게 지역 산업이 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기획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나 혹은 재직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가 만들어지니까 제일 좋은 게 학생들이 취업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은 뭐 자동차과에 왔다고 무조건 자동차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여러 분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주까지 저희 2학년 학생들 졸업시켜야 되는데 취업 안 해가지고 계속 닥달하고 다녔거든요. 왜 취업 안 하냐? 자리 있다, 가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생태계를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게 잘 운영이 되게끔 하는 역할이 저희 전문대학교의 이제 교수님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은 이제 교육에 대한 내용들 조금 소개해 드릴 텐데 요거는 지금 미래형 자동차 현장 인증 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재직자분들, 즉 지금 시장이 변화하고 있죠. 기름을 넣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 시장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산업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양한 분야로 나중에 취업을 하실 때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들인데 지자체별로 밀고 있는 그 사업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 자체가 지금 전기 자동차에서 모빌리티 시장으로 계속 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그 생태계가 지금 현재도 구성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러다 보니 현재 즉 회사를 다니시거나 아니면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우리도 바꿔야겠다. 그럼 어떡하지? 하는 거를 가르쳐 드리고 이제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기초 기술부터 이제 실제로 이제 심화 과정까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짧게는 뭐 이틀, 뭐 길게는 뭐 3박 4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교육은 학과에 있는 시설별로 하게 되고요. 어, 그거를 통해서 이제 이수를 하시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부터 전기 자동차 그리고 배터리까지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시면서 바로 업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기술적으로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학과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이제 아우스빌딩인데 요거는 그냥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재밌는 거라서 저도 이 아우스빌딩이라는 말을 저희 학교 와서 처음 들었는데 이 아우스빌딩은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차 있으신 분 있나요? 나는 운전을 한다. 아, 네. 앞에 교수님 포함 선생님들 조금 있으시고, 아, 이 프로그램은 독일에서 지금 밀고 있었던 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일병행 학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데, 독일의 제일 유명한 3사가 있죠. BMW, 벤츠, 아우디, 그리고 이제 또 거대한 기업 폭스바겐이 하나 더 있는데, 그 기업들의 인재를 넣기 위해, 즉,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학교와 산업체가 같이 합작하여서 만든 프로그램이 아우스빌딩입니다. 관리는 당연히 정부에서도 도와주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단순하게 학교만 다니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취업이 돼서 학교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취업된 학생들이 산업체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체에서 방학만 되면 산업체로 자동적으로 일하러 가게 되고 그리고 다시 군대를 갔다가 대부분 남자거든요. 군대를 갔다가 학교를 돌아오게 되면은 2학년 1학기까지만 하고 2학기 때는 조기 취업으로 해서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학생이 당연히 희망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 고등학교 때 산업체가 조인이 돼가지고 이미 매칭된 학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분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한 거고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아마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보면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뭐 벤츠도 있고 아우디도 보이고 BMW도 보이네요. 네. 이런 그 자동차를 쉽게 말해 2년제다 보니까 딜러사들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자동차를 정비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단계를 밟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자랑은 저희가 학교 내에 실제로 그 벤츠라는 딜러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센터가 학교 안에 입점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한 10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하던데 여기에 이제 조인된 거는 당연히 학교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들어가고 벤츠 코리아, 그리고 벤츠 본사,
그리고 학교와 지역, 저희가 남구에 있기 때문에 남구까지 해서 합작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 이게 있다 보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자동차과 학생들은 차를 보통 많이 보거든요. 저희 학과에 차가 엄청 많은데 실제로 그 학생들이 차를 이렇게 뚝딱뚝딱 하는 걸 수업 시간에 배워도 현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그냥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저렇게 실제로 내가 배웠던 거를 저렇게 적용하는구나.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한마디로 현장 견학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버스 타고 나가는 게 아니고 도보로 3분이면 여기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같이 이제 해서 저희 학과의 인지 자랑으로 항상 늘 홍보하고 있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 학과 소개인데 요거는 좀 스킵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이제 저희는 2년제다 보니까 이런 과정들로 학생들이 입학을 했다가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1학년 2학기가 되면 학생들이 대부분 남자 학생들이기 때문에 군대 갔다 돌아오는 시점이 딱 이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부터 향후에 이 학생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이제 계속 상담을 해주고 산업체를 딱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딱딱딱 맞게 움직이게끔 저희가 스케줄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강압적일 수도 있지만 늘 항상 홍보하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텝 1부터 6까지, 즉 졸업할 때까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요 코스대로 학생들을 푸시하기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리고 다독이기도 하고 해서 졸업을 시킵니다. 뭐 이렇게 들으면은 좀 딱딱하게 들릴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제가 좀 입증을 하기에 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 그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학생들만 여기서 이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는데, 벤츠 코리아에서 그 사회공헌 그 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벤츠 자동차에 대한 기술력들을 이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벤츠 코리아 담당 그 팀장님들이 매를 모셔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 지도도 해주고 그리고 면접도 볼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그 마인드를 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아, 이런 게 벤츠고 자부심이구나 라는 거를 학교에서 쉽게 이제 와닿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은 지금 올해 한번 갔다 왔는데 2018년이죠. 이 뒤로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못 갔습니다. 근데 올해 한 명 저희가 보냈는데 전국 그 지정되어 있는 11개 이상의 대학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서 독일을 보내줍니다. 벤츠 본사를. 근데 제가 이 자료를 만들다가 저희 학과장님이랑 얘기를 다시 해봤는데 어, 뭔가 장사를 잘하는 기업들은 그 들어오는 직원들 교육을 굉장히 철저하게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차를 만들 때 자기의 진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그 마인드 세팅을 하면 그 사람은 일해도 된다 이런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트레이닝 센터를 실제로 가보고 그리고 뭐 공장이나 체험 활동들을 해서 학생이 취업할 수 있게끔 연계 프로그램을 이렇게 연결해서 돌리고 있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모인 사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제일 이제 왼쪽에 있는 부분이 현장 실습. 그러니까 학교 내에도 있지만 학교 외에 있는 기업들을 실제로 가보고 어? 이 회사 괜찮네? 라고 딱 그 생각할 수 있는 현장 실습을 운영을 해서 원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팀으로 꾸려가지고 프로그램을 밟을 수 있게 도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아까도 이제 저희 이세진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학업을 하시다가 내가 취업에 대한 어떤 진로나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혼자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문을 두드리세요, 여러분들. 문을. 그래서 학과에 아마 소속되어 계시는 교수님들 많을 거고, 실제로 가까이 있는 뭐 4학년 아니면 석사 하시는 뭐 선배들도 있을 거니까, 문을 항상 두드리고, 얘기를 많이 해보고, 그리고 본인의 방향을 잘 정립해 나가는 게 가장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뭐, 이외에 제가 이제 학생들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제 현장도 가보고, 견학도 시키고, 대회도 나가고 하는 장면들을
제가 이제 리플렛을 만들어서 이제 다니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올해였죠. 올해에 저희 학생들이 제주도에서 있는 국제 자율주행 경진대회에서 입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전국의 14개 대학 중에 한 개만이 전문대였는데 그게 저희 학교였는데 영남대를 제치고 저희가 입상을 해가지고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학생들을 대하다 보니까 굉장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조금만 도와주면 잘합니다, 대부분.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저는 훨씬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여기 출신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은 훨씬 더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강이나 아니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로에 대해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데리고 모빌리티 엑스포에 가서 부스 실제로 들어가가지고 부스 안에 이제 저희가 만든 전기 자동차, 이런 자작 자동차들을 전시하기도 하고요. 특이하게 올해에 작년이죠, 작년에. 작년에 들어온 학생이 프로 레이서가 있습니다. 프로 레이서. 그래서 프로 레이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프로 구단에서 선수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대회를 같이 뛰면서 여러 가지 이제 경험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저뿐만 아니라 동아리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다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배철이 박사님도 노는 거 좋아했다고 했는데 사실 진지하게 내 학업에 대해 공부를 할 수도 있지만 이 노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 자기 본인들의 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내가 어떤 곳에 취업을 할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친구들끼리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좀 해서 공도 좀 사시고 대학원생들끼리 공도 좀 사시고 같이 식사도 하고 하면 훨씬 더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자리가 끝나고 나면 다 잊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들 또래 그 친구들이랑 얘기하거나 금방 이제 선배들이랑 얘기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좀 활발하게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학과 소개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이제 저희 교수진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최신식 그 기술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나오는 현대자동차의 이제 아이오닉 뭐 6도 있지만 아이오닉 5로 이제 이런 거를 다 뜯어보고 고장을 내보고 다 조립을 해서 실제로 이제 구동이 가능한지를 교수님들이 직접 이제 교육을 받으시고 그리고 기술을 연마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4년제에 계신 교수님들은 연구라는 거를 항상 하시죠. 그래서 교수님들끼리 이제 하시는 얘기를 들을 때 연구를 안 하면 사람이 바보가 된다라는 말을 저희가 잘 하는데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가르칠 때 교수님들이 이제 준비를 하면서 많이 배우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도 굉장히 신식 기술을 습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모빌리티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모빌리티? 혹시 기계나 자동차과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어? 좀 많네. 그 전기과, 전기 관련 거의 없으시네요. 자, 자동차 시장이 최종적으로 가는 방향이 이제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이제 모빌리티죠, 모빌리티. 그 모빌리티 산업에 가장 가까이 와 있는 기술이 이제 드론입니다. 제가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학부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 그 기계자동차공학부 기계설계 전공의 김남훈 교수님이라고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신 교수님이 계신데 그때가 연도가 한 12년, 13년이었을 것 같아요. 거의 한 10년 전이네요. 맨날 수업 시간에 드론 자격증을 따라고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교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하지? 했거든요. 근데 보통 여기 계신 분들 많이 동의할걸요? 저는 수업 시간 때 수업 교수님들이 진도 안 하고, 진도 안 빼고 맨날 이상한 역사 얘기, 산업 얘기하면은 진짜 싫어했거든요. 근데 제가 10년 지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교수님들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10년 지나고 나서 필드에 나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내가 그때 교수님들이 한 얘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잘 흘렸구나. 만약에 지금 준비했으면 제가 이거 그 교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 할애가 엄청납니다. 적어 최소도
최소 거의 한 200시간 이상을 조종하는 거를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요게 지금 사진으로 보기에는 좀 작아 보이는데 이 기체가 한 30kg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기체를 조종하기 위해 배터리를 완충해서 코스를 돌린다 해도 고작 15분입니다. 그럼 그 15분을 200시간을 채우려면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제가 10년 전에 교수님의 말을 귓등으로 듣지 않고 진짜 그냥 한번 해볼까 해서 준비를 했었다면 시간도 엄청 절약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들었던 말이 이거 하면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그 현장 여건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이제 8월 달, 9월 달 9월 달 가고 있는데 대구의 7월, 8월은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에어컨이 안 나오는 운동장에서 이 정해져 있는 그 트랙에서만 기체를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되는데 아 막상 진짜 해보니까 너무 힘들고 드럼 날리면 재밌을 줄 알았는데 진짜 고되더라고요. 진작에 10년 전에 교수님 말을 들을 걸. 네, 항상 늘 생각합니다. 이거 날릴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교수님들이 귀찮게 하거나 이상한 소리 하면 귀 기울여 잘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현재에 계신 교수님들이 지금 학생들만 대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의 산업 방향이나 아니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가야 될 그 취업처나 이런 곳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적어도 소개를 하려고 하면 그 트렌드를 안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방향을 맞추시고 계시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혹은 관련이 안 되어 있을 수 있어도 얘기를 하시면 귀담아서 들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거는 영상인데 소리 안 나오죠. 그 기체 이제 코스별로 해서 이렇게 돌리고 있는 영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아마 드론 자격증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트랙을 이탈하면 안 되거든요. 바로 실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영상으로는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는 고난이도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학원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학원생분들보다 학부생들이 많기 때문에 백철희 박사님이 얘기 잘 해주셨듯이 어떻게 이제 연구 분야를 방향을 짓게 됐는지도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어떻게 이제 방향을 잡아갔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보이시는 이 슬라이드가 제가 박사학위 1차 디펜스 졸업 논문 발표를 했던 거를 이걸 다시 뜯어보려고 하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이제 이거 준비하려고 1년을 고생을 했는데 잠도 못 자가면서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를 그대로 캡처 떠서 가지고 왔습니다. 날짜 보이시죠? 날짜? 21년도. 21년도. 그래서 지금 제가 했던 연구는 이제 대체 연료, 즉 그 엔진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유소 가서 이제 기름 넣으면 그게 다 화학 반응을 할 수 있는 연료들입니다. 액체 연료들인데 그 연료들 중에 실제로 가솔린이나 디젤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연료들에 대해서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그리고 연소라는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이제 시뮬레이션 중점적으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차인데 이 목차를 왜 떴냐면 슬라이드 보이시나요? 슬라이드. 박사학위 논문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86 슬라이드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보시고 속된 말로 토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반증이 뭐냐면 내가 이만큼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다구나 라는 거를 반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지만 하고 나니까 굉장히 나의 말이 공신력이 있어지고 그리고 내가 이 분야에 논문을 쓰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즉 다른 회사에서는 뭐 기획을 한다든지 실제로 내가 필요한 연구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팀을 꾸려서 한다든지 라는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가장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이제 학위를 받았고요.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면 그 엔진에서 즉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그 주유된 기름이 엔진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안에서는 폭발이라는 행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때 이제 발생하는 용어를 이제 연소라고 하는데 그때 나타나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고요. 아시겠지만 이 연료들은 탄화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 구조 C와 H를 가진 이제 탄화수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화학 반응 루트대로 이제 얘네가 연소를 하면서 어떤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는지 요거를 메커니즘이라 하는데 이제 요거를 개발하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개발하는 게 끝이 아닌 실제 엔진에 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개발한 게 잘 돌아가는지를 이어서 했던 게 제 박사학위 논문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 지금 그림으로 나타내는데 이 메커니즘이 이렇게 엔진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해서 했고 당시에는 이제 선임 연구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 연소라는 분야도 적어도 한 50년 이상 된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어, 그분들이 아직 못했던 부분들을 좀 개척하고자 해서 새로운 분야를 찾아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석사 과정 이제 그 제일 밑에 있었던 바로 밑에 있었던 후배랑 같이 해가지고 합작을 해가지고 메커니즘을 개발을 해서 이게 이제 제 연구 주제의 한 몫이 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저게 뭔 그림이지 이럴 수도 있는데 연소라는 게 이제 많이 쓰이죠. 자동차 엔진뿐만 아니라 뭐 발전 아니면 항공 그리고 국방 이런 데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선진국들은 여기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연구를 박사과정 때 했고요. 어, 박사과정 때 그 논문을 쓰면서 이런 스텝으로 했는데 이걸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게 도대체 어디에 적용이 될까? 전 늘 이게 학부 때 고민이었거든요. 제가 왜 대학원을 갔냐면 4학년 때 대학 학부 4학년 때쯤 되니까 도대체 내가 아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여기 여러분들 마일리지 쌓인 거 아나요? 그 앞서 말씀드렸던 김남은 교수님이 저희 KNU 제가 이제 학부 있었던 당시에는 KNU 마일리지였는데 KNU 마일리지에서 하면 장학금을 줬습니다. 현찰로. 그래서 그거를 늘 쌓으라고 독촉하시던 저희 이제 동아리 교수님이셨는데 그걸 들으면서 도대체 대학원 왜 가야 되지? 이런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뭐 열리는 프로그램 특강 이런 거는 그냥 다 찾아서 들었습니다. 점수도 땄고 도대체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나 보자. 왜? 나 당장 취업해야 되는데 대학원을 갈 것인가 아니면 취업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너무 고민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음, 결국엔 대학원을 선택을 했죠. 결국엔 대학원을 선택을 했는데 선택한 이유는 내가 좀 더 내가 배운 것들에 대해서 좀 남들한테 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냥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이 됐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제 저희 지금 서현주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현재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하지만 지도 교수님을 잘 만나가지고 지도 교수님도 엔진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방향이 상당히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제가 흥미도 느끼고 그리고 제가 몰랐던 부분을 교수님이 지도를 해주시고 알려주시니까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뭔가 이 연구를 통해 내가 더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성공할 거야 이런 것보다도 내가 몰랐던 분야를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지하게 한번 해보자, 석사과정 한번 해보자, 너무 재밌겠다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중에 요거를 왜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냐면 저는 학부 때 배웠던 그 역학들 뭐 4대 역학이라고 하는데 그 역학들이 도대체 어디에 써먹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연구라는 행위를 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 역학들이. 그래서 이때 재미가 느껴졌습니다. 내가 역학을 배운다고 당장 취업해서 역학 쓰는 거 아니거든요. 제 공부학번 동기들이 지금 자동차 뭐 대기업에 있는 사람도 있고 1차 벤더에 있는 사람도 있고 한데 역학들 하나 안 씁니다. 그 사람들 역학 안 써요. 근데 왜 대학에서는 역학을 가르쳤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실제로 대학원을 와보니까 학부 때 배웠던 걸 대학원 때 다 써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흥미를 많이 느꼈어요. 오, 여기서 써먹네? 하면서. 그래서 요거를 하나 보여드렸고, 이제 이거는 그냥 엔진을 모델링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할 때 이제 역학들이 들어가는 건데, 뭐 수식들은 너무 복잡하니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화학 반응, 인체도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심지어 기름이고 불을 떼었으니까 굉장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런 화학식을 가지고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관찰하고 분석하는 게 제 주 업무였습니다. 여기서 반전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화포자였습니다. 화포자. 화포자. 여러분들 화포자 무슨 말인지 아나요? 그렇죠. 네, 저는
물생지를 했거든요. 물생지. 그래가지고 저는 화학 반응은 평생 안 보고 살 줄 알았는데 웬걸 이것 때문에 화원 화투를 거꾸로 봤습니다. 대학원 가가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걱정, 그러니까 내가 여기 연구실 가서 이걸 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충분히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화포차였음에도 불구하고 화학으로 학위를 받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 슬라이드 중에 이걸 만들면서 좀 대학원 생활을 다시 회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인생 네컷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제 인생에서 대학원 생활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인생 네컷이라는 걸 붙여서 인생 네컷 대학원 생활을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은 연구실 활동하면서 찍었던 사진들이에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 늘 학회에 가시면은 사진을 찍으셨기 때문에 사진을 이렇게 찍는데 가운데 보면 뭐 하고 있죠? 네, 회식하고 있는 겁니다. 회식하고 있는 거. 저희 교수님이 어, 딱 이렇게 회식할 수 있게 서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해주십니다. 이제 지도 교수님의 역할은 굉장히 크죠. 저희보다 인생 선배이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우리에게 굉장한 조언이나 아니면 고민이나 아니면 교수님들이 우리 나이 때 겪었던 그런 것들을 이런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고 서로 마음이 통하고 뭉치다 보니까 학회에서도 항상 늘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여기 보이시는 학회는 지금 제가 다 국제학회에서 학술대에 갔던 사진들을 올려놨는데 처음에 학회 갔을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미국인이고 뭐 유럽 사람인데 제 영어 발음을 못 알아듣더군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애먹은 적이 있는데 이 대학원 생활하면서 이런 게 지금 현재 제가 이제 현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물론 꼭 그 대학으로 가지 않더라도 연구소나 뭐 산업체나 가시더라도 아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알게 모르게 배우는 게 많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생활할 때 만약에 본인이 뭐 힘들거나 지치거나 하면은 뭐 때려치고 싶기도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돌아가 보면 그 과정을 겪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게 열매로 와닿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대학원 생활하면서 아니면 혹은 지금 학부 생활하시면서 좀 즐겁게 하시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원 생활들을 끝나서 잘 끝내고 이제 학위를 받게 되었겠죠. 그래서 인생 내 것이라고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Q&A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감히 어떻게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께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난달에 얘기를 들어서 어떤 말을 좀 전달을 해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선택한 세 가지 단어는 선택과 집중과 기회입니다. 네. 우선은 왜 이런 말을 선정을 하게 됐는지 이제 소개해 드릴 건데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똑같이 이 학교를 나왔고 여기가 저의 모교거든요. 모교이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야, 제가 여러분 나이 때 바라봤던 시야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해서는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 생활까지 쭉 마치면서 제가 반대로 누군가를 교육시켜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교수님들이 맨날 얘기했던 이 세 가지를 저는 흘리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한 달 동안. 그래서 이거를 단어를 준비를 해봤는데 우선은 선택은 여러분들 지금 가장 또 중요한 시기가 있으신 분들 있죠. 대학원을 갈지 안 갈지. 근데 이 선택을 통해서 사람이 맞이하는 결과는 굉장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지금 직업을 갖는 거는 여러분들 저는 화포자였는데 제가 이 직업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한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 훌륭한 사람이 됐다고 했을 때 그 훌륭한 사람이 혼자 잘해서 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성장하기까지 과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고 선택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미래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진지하게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집중이죠. 내가 어떤 것을 선택을 했을 때 반드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고등학교 때까지 모의고사 치면은 3등급 겨우겨우 나올 때도 있고 거의 대부분 4, 5 정도였거든요. 모의고사. 뭐 수능도 그렇게 잘 본 편도 아니고. 근데 제가 그러니까 4, 5등급이면은 1등급에서 9등급 사이에 전국에서는 중간 정도잖아요. 중간 정도. 근데 이 집중이라는 말을 왜 썼냐면 그렇게 살아온 내 인생에 이게 없더라고요, 이게. 집중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반대로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못하는 학생들을 꼭 찾아줍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해서 어떤 사람이 성공하냐 마냐를 결정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회에 나가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중을 잘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방향을 설정했으면 거기에 대해 내가 진짜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인가? 꼭 여러분들 분석을 해보십시오. 이걸 어디서 제일 많이 배우냐면 학부 때 가면 대학원 때 제일 많이 배웁니다. 대학원 때 가면 어, 뭘 했냐 처음에 일단은 내가 그 대학원 그 연구실이라는 곳에 발을 딱 디딤으로 그 연구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연구 행위를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몸소.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님이 엄청 혹독하게 시킨 게 뭐냐면 국내에서 저술된 논문을 그러니까 제가 연구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 다 읽게 했습니다. 한 1년 걸렸어요, 1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논문이 나와도 이제 한 편, 두 편 이렇게 나와도 옛날 거는 이미 다 봤고 이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새로 정립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알게 모르게 저에게 축적되고 있었던 게 바로 이 집중입니다. 집중. 집중하는 훈련을 그때 한 거예요. 그때. 근데 이걸 한번 하고 나니까 뒤가 수월해졌어요. 뒤가. 그러니까 늘 새롭거든요. 연구라는 게. 그리고 지도 교수님들이 한 분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저희 본과대에도 여러 교수님이 계시지만 교수님 한 분 한 분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일들이 주어져요. 그러면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보통 과제가 많으면 짜증나지 않나요? 저 엄청 짜증냈거든요. 저는 시험 기간만 되면 복도에서 소리 지르고 다녔거든요. 저는 이놈의 공대는 뭐 맨날 과제만 주고 교수님들이 시험도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보면 되는데 심지어 시험을 4번씩이나 보네. 맨날 소리 지르고 다녔습니다. 근데 물론 제가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돌아보고 나니까 이걸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이걸. 그래서 요것만 딱 틀만 딱 깨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전혀 문제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들으시고 한번 본인을 분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학부든 대학원이든 이거 못 배우면 대학원 나와도 소용없거든요. 예. 전문대생들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요 두 개는 반드시 배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체득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을 딱 겪음으로써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습득을 하기를 강력하게 좀 바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회인데 기회는 왜 썼냐면 저희 그 학부 때 늘 이 얘기를 하시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기회. 노력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온다. 그 교수님이 사실 젊으신 나이에 돌아가시게 됐거든요.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그 행렬을 제가 다 보게 됐는데 그 교수님이 늘 하던 얘기예요, 기회. 근데 지금은 제가 거꾸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 기회를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반대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걸 두 개를 잘하면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언젠간 와요. 무조건 와요. 근데 이 두 개를 잘하면 기회가 오는데 기회가 거꾸로 준비된 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게 여기에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니까 수많은 기회가 있을 테지만 그 기회가 나를 선택하게 만들어가. 그게 이 세 가지에 대한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지금 학부생이지만 취업하러 가시는 분들 아니면 대학원 가시는 분들 너무 고민하시지 마시고 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어느 위치에 가셔도 흔들리지 않고 평탄하게 쭉 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대한민국의 미래의 인재들이고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소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